그러면 9주차 두 번째 영상 접수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면접은 상담을 받으러 오면 이제 상담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심리 검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상담을 받기 전에 실시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봅시다. 접수 면접이란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요. 또 내담자가 어떤 이유로 상담을 받으러 왔는지, 내담자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등등 내담자에 대해서 개념화를 하는 그런 거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내담자에게 어떤 상담자를 배정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실제 상담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초기 면접 과정입니다. 이거를 상담이 아니라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접수 면접에는 상담처럼 내담자가 편안하게 쭉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질문들이 쭉 있고 내담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하는 그런 형태로 약간은 구조화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다양한 질문들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사적인 부분까지도 탐색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긴 합니다. 여기서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주 목적이다.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어떤 상담자를 배정할지, 또 이 내담자를 의뢰인데요. 의뢰할지, 어떻게 할지, 이런 이 내담자에게 필요한 심리검사가 추가적으로 있을지, 이런 위기 내담자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것이 주 목적이고요. 접수 면접은 한 번 합니다. 네, 한 번 1회 진행을 하고 시간은 이제 50분 동안 진행한다고 보통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합니다. 상담 신청자를 상담으로 이끌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접수 면접입니다. 자, 접수 면접을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이제 이 내담자가 위급한지, 그러니까 이 내담자의 심리적인 어려움이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매칭 판단, 어떤 상담자에게 매칭을 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하는 거고, 물론 1인 상담센터도 있어요. 1인 상담센터면 이런 접수 면접 과정 자체가 아예 없이 그냥 그 상담자가 바로 접수가 아니라 상담을 바로 진행을 하시겠죠. 그래서 기관이나 뭐 어떤 센터냐에 따라서 또 상담자가 몇 명인지 등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접수 면접 실시 여부는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 자, 볼게요. 말씀드렸던 거, 의뢰 여부, 어떤 종류 서비스 필요할지, 의뢰를 한다면 어디로 어떻게 의뢰할지, 단기 상담으로 끝날 만한 내담자인지, 어떤 상담자에게 배정할지, 또 접수 때 자살 위기나 이런 위기 내담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그거에 맞는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기 사례인지, 위기 사례라면 그 위기 수준이 또 있거든요. 나중에 또 위기 상담 때 배우시겠지만 위기가 뭐 저수준인지 중위험인지 고위험인지 이런 것들도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게 이 접수 면접 때 의사결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접수 면접의 목적은 내담자의 주 호소와 관련된 상담 목표를 탐색하고 평가하며 분명히 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상담 목표라는 거는 어차피 실제 상담이 진행되면 1회기에 상담자하고 정할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이 내담자가 원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지금 이 주호소라는 거는 내담자가 현재 힘들어하는 문제를 주호소라고 합니다. 현재 내담자가 어떤 주호소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되고 싶은지 이 두 가지를 주로 이제 탐색을 하고요. 그래서 평가하고
분명히 하는 게 접수 면접의 목적이고, 그 외에 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정보들이 있어요. 내담자의 대인관계 방식, 기술, 개인력,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거를 뭐 세세하게 50분 동안 다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탐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 내담자가 현재 뭐 우울해서 뭐 대학생인데 학교를 아예 못 나갈 정도인지, 아니면 학교는 나가긴 하지만 좀 기분이 좀 다운된 상태인지 등등 현재 상황과 기능 수준을 또 접수 때 파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심각하냐 좀 마일드하냐에 따라서 상담자 배정도 달라지겠죠. 센터에 뭐 5년 이상 된 상담자가 있고 1년 정도 상담을 해온 분이 있다. 그랬을 때 아무래도 오래 만성적이고 심각한 우울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요 상담자에게 배정하는 게 필요하고, 그냥 우울증도 아니고 약간 진로 고민이 있어서 한 5회기 이내에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볼 때는 이렇게 경력이 적은 상담자에게 배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접수 면접 시의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상담이 아니라 접수 때는 일단 똑같이 상담도 1회기 때는 상담자랑 처음 만나는데, 접수 때도 그 접수 면접 해주시는 분하고 처음 만나요. 처음 만나는 데다가 상담이라는 이 형식도 처음이고 여러 가지로 어색하고 또 마음이 많이 힘들 때 오시기 때문에 내담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 상담받으러 왔는데 접수 면접 왜 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접수 면접을 왜 하는지, 어떤 내용을 또 물어볼 건지 이거를 조금 미리 설명을 해드리면 내담자들이 마음을 조금은 안심하고 접수 면접에 좀 잘 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상담에 오는 분들 중에 상담을 본인이 원해서 왔고 지금 너무 필요해서 왔지만 상담 받는다고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접수 면접 시에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나 변화하는 거에 있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담자가 이전에 상담받았거나 치료받았던 여러 가지 경험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울증 치료를 받았는지, 그 치료를 병원에서 했는지, 상담을 받았는지, 등등등. 그리고 각각의 치료가 내담자에게 어떤 경험으로 남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앞으로 상담이 잘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담자를 배정해야 될지도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중요하다. 자, 그러면 과연 접수 면접에는 어떤 것들을 포함시키게 되는가 이건데, 일단 요거를 보시기 전에 잠깐 접수 면접 보고서 양식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접수 면접 보고서 양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사례 번호, 상담을 신청한 바로 사례 번호를 쓸 수 있거든요.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름, 내담자 이름이고요. 접수 면접 언제 했는지, 또 이 내담자의 소속입니다. 그리고 접수 면접 한 선생님이 누군지, 그리고 내담자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주호소 문제 쓰고요. 그다음에 이 주호소가 나타나게 된 그 문제의 배경, 그리고 가족 배경도 중요합니다. 상담에서는 가족을 탐색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론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해결 중심이나 몇몇 가지 이렇게 가족이나 히스토리를 딥하게 보지 않는 그런 이론도 있지만, 그게 아닌 대부분의 이론은 원가족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정보로 삼기 때문에 가족 배경도 꼭 탐색을 하셔야 되고요. 이 내담자의 현재 주변의 지지 체계, 친구나 가족, 좀 사회적으로 좀 관계들,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죠. 일상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식사, 수면, 일상적인 기능,
직장인이라면 회사 생활을 잘 하는지, 학생이라면 뭐 학교를 나가고 과제하고 이런 거에 어려움이 없는지 등등등. 내방한 이유는 뭔지. 물론 주호소를 여기서 묻는데 이거랑 좀 다르게 내방 이유는 하필 이 시기에 상담을 받기로 결심한 어떤 계기가 있었거나 뭐 누군가의 권유가 있었거나 등등. 이전 상담 경험, 치료 경험, 그리고 이번 상담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거는 내담자에게 묻는 건 아니고 상담자가 내담자를 봤을 때 내담자의 어떤 외모적인 어떤 인상이나 행동에 대한 관찰한 내용 중에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쭉 내용 보시고 이제 본인이 접수 면접하고 났을 때 이 내담자에게는 어떻게 개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 그리고 뭐 여기에는 기타 원하는 상담자 조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될지 좀 샘플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샘플 보시면 자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죠. 주호소, 새로운 전공에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긴장되고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보면 문제 배경 탐색한 내용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가족 배경, 내방 이유 뭐 등등 조금 중간중간 빈 부분도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접수 때 관찰하고 면담한 내용을 보고서에 잘 기재를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원하는 상담자도 써있죠. 여자 상담자를 원하고 종교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 분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접수 때 여러분이 이제 이번 9주차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상담 짝꿍 있잖아요. 상담자 내담자 짝꿍을 제가 정해드릴 텐데 그분하고 실제로 접수 면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까지도 쓰실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보고서 양식을 보셨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탐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 정보는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있다가 원래 앞에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뒷부분에 말씀드릴 건데 상담 신청서 작성하면 여기 이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내담자가 잘 작성을 해줬으면. 그 다음에 내담자의 호소 문제. 현재 및 스트레스 주요 기능 상태, 스트레스의 원인이 중요하고요. 요 세 가지가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세트로 묶여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지체계, 개인사, 가족관계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위기평가는 아까 보고서 상에는 빠졌지만 내담자가 위기를 호소한다. 선생님 저 요새 좀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저 좀 요새 하면 안 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위기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면 그때는 이 앞에 이 내용을 탐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갑자기 이제는 위기평가가 우선이 됩니다. 이게 우선순위를 올라오게 되고요. 이렇게 쭉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그 보고서에 쭉 정리를 나중에 하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가지고 내담자에 대한 퍼즐을 맞추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소 문제에 따른 정보를 좀 조직화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듣기는 하는데 그게 다 이 호소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 뒤에 정보들을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조직화, 즉 퍼즐을 맞춘다 해서 잠정적인 사례 개념화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접수 50분만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사례 개념화 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고 가설인 거고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시라는 거죠. 사례 개념화라는 건 뭐냐면 그 내담자가 어떤 호소 문제를 얘기할 때 이게 왜 생겨났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지 이거를 분석하는 게 사례 개념화예요. 그래서 이 접수 면접 50분으로 이걸 다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정보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수집을 하시는 게 좋다는 의미입니다. 어, 이거 앞에 나왔던 건데. 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주소와 관련된 상담 목표 탐색하고, 주소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이거 중요해요. 이거 놓칠 수 있는데 이거 중요한 부분이고요. 증상, 왜 지속되는가, 이런 것들 다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딱딱하게 요거 그대로 물어보시는 건 아니고, 이제 요런 내용을 묻되 조금은 부드럽게 편안한 질문으로 바꿔서 물어봐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상담 목표 있는데, 이거 아까 설명드렸어요. 어차피 첫 택이 설정하지만 탐색은 해보시라는 얘기다. 두 번째는 가족관계, 대인관계, 뭐 대학 상담의 경우에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요. 이전 상담 경험, 이거 중요해요. 이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 경험이 어땠는지, 도움이 됐는지, 조기 동결했다면 원인이 뭔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실제 상담할 때는 되게 중요하게 물어봐야 되는 정보인데, 실습할 때는 스킵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실습 때는 내 실습하는 파트너에게 내가 과거에 상담받았거나 치료받은 이력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접수 면접 실습하실 때 나 이 부분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상담이 아니라 실습이라는 거를 잘 기억하세요. 또 다문화, 요거는 여러분이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 수 있는데, 다문화 이슈가 있을 때는 관련된 경험 히스토리를 탐색해라. 이거는 뭐 성소수자 이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유학이라던가 뭐 종교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문화 이슈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현재 상황과 기능 수준 평가인데 저는 이거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식사 문제, 수면 문제, 이거 진짜 중요하고, 이게 잘 되면서 엄청 심각한 경우는 없어요. 마음이 심리적으로 되게 심각하다 하면은 일단 식사 수면부터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걸 잘 챙기는 것도 반대로 중요하겠죠. 또 인간관계 매우 중요해요. 인간관계는 우울증하고도 매우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것도 탐색하시고, 이거는 뭐 대학의 경우고, 대학이 아닌 뭐 성인이다 그러면 뭐 회사에서의 어떤 뭐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잘하냐 못하냐를 보려는 게 아니라 적응 상태를 보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전 검토, 접수 면접을 하기 전에 사전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접수 면접 신청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상담 받으러 처음 왔을 때 작성하는 상담 신청서가 있습니다. 요걸 아까 먼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일단 상담실에 상담받으러 워크인을 하면 먼저 신청서를 씁니다. 상담 신청서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심리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접수 면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가장 먼저 쓰게 되는데, 접수 면접 하기 전에 내담자의 요 1번, 2번을 미리 받아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내담자가 쓴 상담 신청서랑 심리검사 결과표를 받아서 이 내담자가 어떨지를 미리 머릿속에 그려놓고 접수 면접에 들어가시면 더 접수 면접을 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상담 신청서 예시가 있는데, 뒤에 슬라이드 볼게요. 이건 제가 예전에 중앙대에서 잠깐 상담했던 적이 있어서 그 양식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중앙대 허락은 안 받은 것 같은데, 네. 보시면 왜냐면 여기 걸 왜 가져왔냐면 제가 다른 대학에서도 상담을 했는데 중앙대 신청서 양식이 되게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접수면접 신청서라고 되어 있죠. 뭐 기본적인 인적사항 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요 심리상담 경험, 심리검사 경험 이런 거 쓰게 돼 있고 신청 사유, 고민이 되는 이슈, 문제 체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쓰는 게 잘 돼 있는 게 내용도 쓰지만 언제부턴지 빈도, 고통의 정도 이런 것까지도 체크를 하면 이걸 보면 접수 면접을 하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나중에 상담을 배정받은 선생님도 이것만 봐도 내담자에 대해서 많이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일일이 질문하는 것들을 다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미리 기재할 게 조금 많아지긴 하지만 저는 이게 너무 잘 돼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외에 이제 왜 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대학생이 아닌 대학 상담센터가 아니면 이런 내용은 빠지겠죠. 뭐 휴학했는지라던가 재수 여부 이것도 또 은근히 대학생들한테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담 심리와 관련해서 적응과 관련해서 어디 사는지 이것도 다를 수 있어요. 요거에 따라서 뭐 특목고 출신인지 특성화고 출신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대학 생활에서 적응과 또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학생들은 요것도 또 되게 중요하고요. 뭐 동아리 활동하는지 종교나 경제 상황도 중요합니다. 가족 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다른 데랑 다르게 보통은 이제 여기까지 정도 쓰게 돼 있고 요것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성격까지도 쓰게 되어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내담자가 체크하는 건 아니고 기관에서 이 내담자가 무슨 검사했는지 체크하시는 거고 요 주로 많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 요거 여기 요거 두 가지는 가장 기본 검사입니다. 이제 이 외에 추가적으로 내담자의 필요나 기관이 봤을 때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민감정보 부분 요게 다른 데서 제가 못 봤던 다른 데 신청서에는 못 봤던 건데 여기에는 과거력 해가지고 학대 경험이 있는지 그러니까 트라우마 경험 또 자살 위기에 대한 것도 여기 평가가 들어가 있고요. 건강 상태 이것도 심리 건강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신체 건강이 여기 신체 건강도 들어가 있고 정신 건강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미리 사전에 내담자가 작성을 하면 훨씬 상담하거나 접수 면접할 때 좀 도움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접수 면접 실습하기 전에 각자 서로 자신의 상담 신청서를 쓰신 다음에 그거를 내 상담자 파트너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접수 면접을 시작하시도록 제가 과제를 드릴 거고 여러분은 이렇게 자세히 쓰시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담이 아니라 실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신청서 양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상담 신청서 양식이에요. 비스슨한데 조금 간편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 쓰시고요. 그리고 상담 신청 사유, 구체적인 내용. 여기서도 제가 예전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습을 할 때는 너무 좀 실습하기에는 내용이 조금 너무 뭐라 그럴까요? 트라우마가 좀 심하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실습 때는 상대방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그런 이슈 뭐 어떤 신체적인 뭐 성적인 심각한 트라우마를 얘기했을 때 억눌러 놨던 걸 끄집어내면 오히려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적절한 수준의 이야기 주제로 실습 때는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뭐 방문 경위 등등 이런 것들 가족 관계 이렇게 쓰도록 한 장짜리로 제가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미리 써서 내 상담자 파트너에게 주고 그걸 읽고 접수 면접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심리검사는 아까 주로 제가 많이 하는 게 MMPI랑 SCT라고 했는데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검사 관련해서 배우시면 잘 아시게 될 거고 이거 두 개 하는데 시간이 한 그래도 넉넉 잡아
2시간 정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500문항이 넘고요. 이거는 또 50문항 정도인가? 일일이 다 글로 써야 되거든요. 주관식으로. 그렇긴 한데 두 검사 다 좀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이 두 검사 정도는 대부분 많이 실시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요거 아까 내용이 있었고, 아이고, 네, 이런 질문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신청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그 빠진 부분, 안 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접수 문제 시작할 때 여쭤봅니다. 나이를 안 쓰셨는데 쓰시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이 제 내담자 중에 있었기도 했고, 그랬을 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데 굳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서서히 나중에 상담자랑 라포가 형성되면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이야기하기 어려우신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그 이유만 묻고 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호소 문제부터 이제 탐색을 하는데 호소 문제는 주소, 과거력, 촉발 요인 이런 것들을 쭉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시면 되고 뒤에 내용은 한번 접수 면접 하시기 전에 쭉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서 설명 드린 거랑 다 좀 겹칠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네. 호소 문제, 스트레스, 그러니까 최근 이 내담자가 겪고 있는 호소 문제와 스트레스의 원인이 잘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탐색을 하셔야 되는데 워낙 접수 면접 50분 동안 물어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한 뭐 25분, 30분 요 안에는 끝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족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관계도 짧아도 한 15분 정도는 탐색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현재 및 최근의 주요 기능 상태, 이거는 대학 상담을 기준으로 제가 예시를 작성해 놨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거는 모든 질문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담자의 상태나 뭐 현재 뭐 어떤 데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들 물어보시면 되고 사회적 심리적 지원 체계도 내담자에 해당하는 것들 위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현재 뭐 기혼자인데 연애를 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하면 안 맞죠? 네, 내담자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위기 평가입니다. 위기라는 건 스스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내담자를 얘기하고요. 자살 위기, 조현병, 공황, PTSD, 히스테리 발작 등등 아니면 폭력 피해가 있는 경우 이럴 때 위기라고 판단이 될 수 있고요. 위기에 대한 부분은 다른 주차에 따로 제가 자세하게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위기와 관련된 이런 탐색들을 하셔야 되고 이런 질문들 이거는 위기인 경우에만 위기가 아닌데 굳이 이거를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접수 면접 때 위기라는 게 밝혀졌을 때 그때는 상담자가 바로 입원을 시킬지 아니면 위기이긴 하지만 위기 수준이 낮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냥 상담에 오도록 할지 이런 평가를 해야 돼요. 의사결정을. 근데 그 의사결정을 해서 돌려보냈는데 내담자가 자살 시도를 한다. 그럼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런 판단을 상담자가 할 수도 있죠.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서 보냈는데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는 이 8가지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보호하기 위한 약속 이런 것들을 내담자에게 사인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접수 면접을 실습하시면 되는데 제가 20-30분 정도라고 했는데 하시다 보면 뭐 한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먼저 상담 신청서부터 쓰시고 하세요. 상담 신청서 쓰시고 써서 상담자한테 주고 잠깐 읽어보고 좀 그 내용을 파악할 시간을 주신 다음에 접수 면접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 내 생각에 한 3, 40분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2, 30분 하셔도 되는데 두 분이 하는 거 다 해서 한 1시간 정도 두 분 다 접수 면접 하는 걸로 번갈아서 네. 그런 다음에 접수 면접 보고서까지 쓰셔야 되겠죠. 이렇게 실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9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